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아이들을 키우며 20억 자산가가 되신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를 붕어빵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사업가였어요. 이 지역 인근에 큰 식당 3개 정도를 운영했으니까요. 운이 좋은 것도 있었고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억 가까이 자산을 만든 사람이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만들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 옆 골목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저를 겉으로만 아는 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아니, 치매가 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20억 넘는 재산을 가진 노인네가 왜 이 추운 겨울에 붕어빵을 굽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매일이 새롭게 느껴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글을 두서없이 적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적어서 살림이 늘 빠듯했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처음엔 작은 가정식 백반집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는 낮 시간에 주로 장사를 했죠.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백반집이 잘 되자 조금 더 가족들의 의미를 담아보고자 한식당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고 수익이 나면 또 한 곳, 또 한 곳, 어느새 제 이름으로 3개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슬퍼할 시간 없이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렇게 2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보냈어요. 큰아들은 공대를, 작은아들은 지방대였지만 경영학과를 졸업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큰아들은 제 생각보다 빠르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잘 다니나 싶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빨리 퇴사를 할지 몰랐었지만 그래도 첫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열심히 번 돈이지만 아들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저처럼 힘들게 돈을 벌어야 했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갔겠지만 얼마가 되더라도 제 자식만큼은 힘든 거 조금도 없이 더 풍족하게 살길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회사를 시작하고 잘 운영이 되는가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 아무래도 이상해. 요즘 만나는 친구들하고 도박에 빠져서 미친 듯이 도박만 하러 다니는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녀석이 친구랑 같이 도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바로 하고 싶었지만 아니겠지 했습니다. 종종 전화를 걸어 회사는 잘 되냐고 걱정돼서 물어보면 바쁜 척 지방 출장을 간다고 늘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쁜 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고 도박에 빠져 사느라 바쁜 건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국내로 때로는 해외여행을 간다 하고 해외에서도 도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운영이 되는 회사가 잘 될 리 없었고 회사는 3년 남짓 운영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망했고 그로 인하여 생겼던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과 세금들을 저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했죠.
3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비싸게 인생을 배운 셈 치고 정신 차리고 살아주면 괜찮아라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심했어요. 대학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했고, 이 녀석도 나중에는 핸드폰 가게를 한다며 저에게 받아가 놓고 가게는 하지도 않고 차를 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2번 결혼을 했다가 2번의 이혼까지, 그때 위자료까지 다 제가 부담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들은 항상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잘할게라는 말에 속아 계속 조금씩 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갚아야 되라면서 빌려줘 보기도 하고, 엄마도 힘들다며 작은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줘보기도 하고, 하지만 변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제 사업은 잘 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불안한 삶을 사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애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사고 칠 때마다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돈보다는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러다 작년 겨울 큰 결심을 했어요. 식당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지쳤거든요. 몸도 마음도요. 일단 애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고, 이젠 더 이상 뭘 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는 뭘 해도 너네들이 알아서 생활하라고. 정리한 금액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고요. 저도 더 이상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게 살면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이 제 삶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어색했죠. 그래서 무작정 시장에 나갔어요. 어릴 적 시장에서 먹던 붕어빵이 문득 생각났거든요. 시장 한 구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붕어빵을 팔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붕어빵을 팔면 어떨까 싶었죠. 그 결정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할아버지에게 붕어빵 만드는 법을 배워도 되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 진심을 알고는 흔쾌히 가르쳐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할아버지 옆에서 붕어빵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할아버지께 폐가 될 수는 없어서 그 시장과 멀찌감치 떨어진 초등학교 옆 자리를 얻어 붕어빵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이 동네에서 큰 식당 주인이었던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며 붕어빵을 만들어 팔 수 있으니까요. 돈보단 이젠 저도 제게 맞는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할 땐 경영만 했지 언젠가부터 제가 직접 요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산의 일정 금액과 더불어 붕어빵을 팔아 나온 수익금 전액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제 삶에 제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몇 주 전 우연히 시장을 가는 길에 배고파서 음식점 창문에 기대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3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음식점 창문에 바짝 기대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먹고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 아직도 세상 구석에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얘들아,
배고프니? 물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도망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한참 클 나이에 배골고 따뜻한 저녁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을 아이들을 보며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릴 적 시절요. 제 나이 때 분들은 다 생활력이 강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붕어빵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붕어빵 하나에 행복한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순수했습니다. 맑았고요. 저 또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웃음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저도 순수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일. 저는 제가 결정한 이 일에 조금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곤 내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서 삶의 가치를 모르게 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더 있어주지 못했고, 제 자식들은 편하게 살길 바랬고, 가난이나 힘든 건 물려주기 싫었던 제 마음이 제 아이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얘기했었죠.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고. 지금이라도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제 자식들에게 참된 부모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전 그쯤 또 다른 큰 결정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제 재산의 대부분을 아이들을 위한 일에 쓰겠다고요. 아들들에게는 진짜 힘들 때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죠. 이런 생각을 아들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역시나 아들들은 불만을 표했어요. 특히 막내 아들은 제게 화를 내기도 했죠. 엄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요. 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듯 자기 돈 생각하듯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식 탓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게 다 제 탓만 같았어요. 제가 조금 더 잘 키울 걸,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게 키운 제 잘못이다 생각이 드니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지금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아들들과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제 생각을 정리해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겸손하고 차분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어요. 민서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젠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 이젠 너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지. 너는 엄마 죽고서도 엄마 하며 찾을 거야?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진짜 난 너무 속상하다. 속에 있는 말들이 터졌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엄마 하며 찾아대는 아들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30분이 흘렀을까요? 골목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울고 다시 가게로 갔을 때 큰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도박, 중독 치료도 생각하고 있고 안 그래도 도박 때문에 가족도 잃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을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며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성했다고 해요. 그래도 얼마나 변할까 싶지만
지금처럼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전 그걸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고 지금처럼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면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큰아들은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아는 지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 날 때면 틈틈이 저에게와 제 일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요. 아주 작게 일어난 일상의 변화였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왔지만 제가 붕어빵을 팔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엄마, 왜 이런 고생을 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이게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야.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에 작은 아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두 아들 모두 가끔씩 붕어빵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예전처럼 돈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요. 여름에도 뜨거운 붕어빵을 주는 것이 이 안에서 큰 컵으로 팥빙수도 같이 주고 있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재산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만들어요. 8시부터 붕어빵을 구워 팔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들러 붕어빵을 사갈 때면 정말 행복해요. 가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처럼 몇 개 더 넣어주기도 하죠. 몰래 그냥 챙겨주기도 한답니다. 큰 돈까진 아니지만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그거대로 제 삶의 의미를 찾아준 것 같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하루하루 행복한 제 삶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는 지역 아동센터에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그런 활동이요. 봉사활동도 시작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노인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만나고 있죠. 지난주에는 두 아들과 함께 제 생일을 축하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웃으며 식사를 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아파요. 아들들이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더 많이 생각해요. 제 재산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작은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힘든 지역 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간식비도 지원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는 중이지만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해요. 내가 더 일찍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나름 큰 돈인 20억이 넘는 자산을 모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도 많았어요. 아들들과의 진정한 관계, 삶의 의미, 나눔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붕어빵을 팔며 만나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아이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아들들을 보며 행복을 느껴요. 가끔 절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둘째 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힘들게 붕어빵을 파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제는 제 전부입니다. 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들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삶의 지혜, 나눔의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 주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붕어빵을 사가는 손님들 중에 특별한 인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와서 붕어빵을 사갔어요.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알바했던 민수예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대학생 때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위해 일했던 아이였어요.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알바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돈으로 대학 학비도 보태고 졸업도 하고 지금은 착실하고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알바비를 줘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도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예전 단골 손님들도 가게를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셨고요.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평화예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가게가 잘 될까? 아들들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돈은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그런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얼마나 많은 붕어빵을 팔아서 기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 제게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과도 같은 것이죠. 붕어빵을 만들 때는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반죽을 너무 묽게 하면 속이 익지 않고 너무 되게 하면 딱딱해져요. 팥소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쳐 흐르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죠. 모든 것이 균형과 정성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행복이 넘쳐 흐르고 너무 무관심하면 삶의 맛을 느낄 수 없어요. 균형과 정성.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붕어빵을 굽다 보면 가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타거나 속이 덜 익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붕어빵도 버리지 않아요. 조금 모양이 이상해도 맛은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가끔은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붕어빵을 사가는 손님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붕어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 하루가 다 행복해져요. 작은 붕어빵 하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이젠 아들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작은 아들도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변하니 아들들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대신 엄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돈을 다 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난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이제는 나누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붕어빵을 굽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가진 것을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은 언젠가 다 써버리겠지만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요즘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죠. 나중에 제가 더 이상 붕어빵을 굽지 못하게 되면 이 일기가 제 삶의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기가 제 기부 계획을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형편이 어려운 5명의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붕어빵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나눠주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한 그 눈빛이 제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작은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인생의 말년에 이런 행복을 찾게 되어 감사해요. 붕어빵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쁨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제 나이가 77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붕어빵을 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일이 제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노인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